4. 요한 히르카누스. 얼마 후 요한 히르카누스가 시리아 왕에게 자신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시리아 왕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면서 요나단과 시몬 시대에 차지했던 해안 도시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자 요한 히르카누스는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의 해안 도시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가 대제사장으로서 시리아의 인정을 받고 유대가 안정을 되찾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두개인들은 점점 헬라화를 수용하면서 요한 히르카누스주의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요한 히르카누스는 이전에 시리아에 넘겨주었던 팔레스타인의 해안 도시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는 이둠에, 즉 에돔을 합병한 후에 이둠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일로 인해 이둠의 출신인 안티파테르의 자손 헤롯 가문이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한 히르카누스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식사하면서 자신의 정치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요한 히르카누스는 바리새인들을 증오하며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5. 아리스토블루스 1세. 그 후 요한 히르카누스가 죽자 장남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 요한 히르카누스보다도 더 헬라 문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과 경쟁이 되는 여러 형제를 감옥에 넣고 살해하였습니다. 그는 1년 정도 통치하다가 술과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6. 알렉산더 얀네우스, 요나단.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로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확장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며 이둠의 지방의 통치자로 안티파테르, 즉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를 임명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바리새인들을 경멸하며 심하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몰아내기 위하여 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침내 시리아 군대가 오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산으로 도망하였지만 유대로 온 시리아 군대는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추격하지도 않고 유대 땅에 주둔하면서 유대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유대가 다시 시리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는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힘을 합하여 시리아군을 물리쳤습니다. 얼마 후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시리아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7. 알렉산드라 살로메. 요한 히르카누스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알렉산드라 살로메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일찍 죽자 유대인의 계대 결혼의 규율에 따라 그의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두 번째 남편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죽자 그녀는 곧바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제 남편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받은 고통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당신들을 박해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시신이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알렉산드라 살로메의 말을 듣고는 그 남편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었으며 그때부터 바리새인의 세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장남인 히르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겼고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유대 군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 시몬 벤쇠타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재임 기간에 유대인의 교육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죽자 바리새인들은 장남인 히르카누스 2세를 지지하였고 사두개인들은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는 다시 멀어져 원수가 되었습니다. 8.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바리새인들은 장남인 히르카누스 2세를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인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히르카누스 2세를 몰아냈습니다. 그 후 히르카누스 2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는 이방 나라인 나바테아로 도망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둠에, 즉 에돔의 안티파테르 2세, 헤롯 대왕의 부친이 유대의 히르카누스 2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두메의 안티파테르 2세는 나바테아 왕의 도움을 얻어 유대의 히르카누스 2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으며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 가문이 유대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티파테르 2세는 또 로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조공을 바치며 활동하였습니다. 주 18. 로마의 개입과 헤롯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주 18. 로마의 개입과 헤롯의 등장. 로마는 1.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3차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점점 소아시아로 진격하여 시리아를 정복하였습니다. 한편 히르카누스 2세는 이두메의 안티파테르 2세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3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삼두 정치, 즉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시저 3명이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는 그때 폼페이우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히르카누스 2세는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히르카누스 2세의 동생인 아리스토 블루스 2세는 패배하였고 그때부터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로마는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장악하게 되자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하였지만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신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저는 이집트로 가서 폼페이우스를 위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로마는 이집트 내전에 개입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의 히르카누스 2세와 이두메의 안티파테르 2세도 함께 로마를 도우려고 이집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테르 2세는 이집트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줄리어스 시저는 이두메의 안티파테르 2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히르카누스 2세에게는 대제사장직을 재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두메,
즉 에돔의 안티파테르 2세는 시저의 도움으로 로마의 권력층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로마의 정치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로마 권력층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헤롯 집안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는 삼두 정치 체제이지만 아직까지 황제의 칭호를 받은 절대적인 왕이 나타나기 전이었으므로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파르티아 사람들, 즉 BC 238년부터 AD 22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로 지금의 이란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였는데 BC 1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로마에 대항했던 동방의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인들 중의 하나로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유대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한편 이두메의 안티파테르 2세가 암살당하자 그의 아들 헤롯은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헤롯은 로마에서 지내다가 BC 40년의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롯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견고히 하려고 수많은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헤롯은 유대에서 전혀 대제사장직을 해본 적이 없는 가문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였으며 왕권의 합법성을 주장하려고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마리암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의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헤롯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안에서 더 이상 반대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자 계속 로비를 하여 로마 권력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으며 헤롯의 후손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AD 70년에 유대를 멸망시키게 된 계기는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총독 알비누스와 플로투스가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박해를 가하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로마는 수년 동안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서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약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